후보자 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후보자들이 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후보자가 또 오세훈 후보가 아닌가 철근 싶습니다. 누락. 철근 누락. 예.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야. 아니,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자, 이거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예.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심 바로미터, 구라미터 아닌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리얼미터. 일단 지금 뭐 그냥 네. 총평 정도로 지금 네. 민심 어떻게 흘러간다. 뭐 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랑 이제 유사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예.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선거 한 2, 3주 남았을 때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질 때의 여론 지표하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투표 결과하고 당선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격차는 그때도 한 5 내지 한 10%포인트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사가 그때랑 조금 다른 것은 그때는 격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20%포인트 격차가 한 10%포인트로 줄어서 당선자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예. 지금 상황은 뭐 10%포인트 안팎 격차였다가 지금 한 자릿수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 지정에서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 선거가 이 쉬운 적이 없어. 참 어렵네요 선거. 네. 아. 그래서 뭐 그동안에 한 10% 괜히 이상 또 여론조사 매출을 올리려고 어려운 척하는 거 아니죠? 아, 설마. 야 이런 거 의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뭐 이런 크게 격차가 났던 지역들도 좁혀지고 지난 있어요. 대선처럼 한 자릿수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왜? 높아요. 아니 지금 아니 진짜. 내란도 내란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효능감 너무 느끼고 있잖아. 취지율도 높고. 야 그런데도 이게 어렵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예. 부분을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후드를 패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한 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오기형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불쇼의 첫 출연이실까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회가 없었네요. 아, 예. 오기영 의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지 너 솔직히. 아, 저 진짜 몰랐죠. 죄송합니다. 아니 억울한데 코스피 어촌 특위 현장인데 너무 이게 알려지기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냐? 죄송합니다. 예. 코스피 지금 8천이니까. 이름도 바꿨는데 예. K자본시장 특위위원회로 아무도 어떻게 몰라요. 바뀐지도 별로 예. 아, 아니 우리 관심이 의원님, 없네. 우리 그 시민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면 보고를 시민분들에게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아이고 예, 저 이후에 자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요? 네, 아. 정책본부장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참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이슈거든요. 그렇죠. 심각한 이슈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예, 예. 이거 그냥 갔으면 참사로 진짜? 대형 오.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시가요 11월 10일에 철근 누락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오세훈이가 사퇴하고 나서 4월 29일에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야. 정말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오세훈이한테 이 문제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우리는 의심할 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오세훈이는 언론 보고 알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오세훈이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모습은 무능이거든요. 무책임이고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안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사나흘 전에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와. 저한테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와, 저거를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죠. 네. 저걸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와, 지금 심각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네. 서울시가 11월 10일에 보고받았다 했지. 네, 네, 네. 그리고 국토부에 4월 29일에 음. 보고했다 했지. 네. 근데 그 사이에 서울시가 국토부하고 현장 점검을 수없이 나간 거야. 그 5개월 동안 수없이 나갔어. 근데 그때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방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봐. 많이 나갔네.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회의도 3차례나 열었단 말이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갖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의원님, 저는 매우 진짜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부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이렇게 하나 예. 제가 가져왔는데 예. 그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 소장 이야기가 예. 작년 10월 23일
현장의 실무자가 현장 소장에 보고를 했답니다. 본인 현장 실무자가 네. 현장 소장에 보고한 날짜가 작년 10월 23일이라는 거예요. 10월 23일. 23일. 그럼 그 뒤로 한 10월 30일 경에 감리한테 보고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10월 30일에 감리 보고했다. 예, 현대가 감리에. 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어제 이제 논쟁하면서 나왔던 거지만 11월 5일 네. 행정부시장 현재 직무대행하는 네. 행정부시장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도 언급이 안 됐다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0일 현대가 서울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면 네. 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1월 10일 서면 보고 전까지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네. 특히 오세훈, 김성보 몰랐다. 예. 특히 도기범 본부장은 그때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알리바이가.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올해 4월 27일 그만뒀죠. 사퇴했습니다. 사퇴. 네. 그 이틀 뒤에 국토부에다가 도기범이 보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뒤에 김성보 직무대행한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알리바이가 김성보 직무대행은 작년 11월 5일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 몰랐고 지금까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국토부 보고한 뒤로 알았다.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 뒤로 보도 보고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알리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말을 뭘 믿고 해야 되는가?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의문이 아니라 이건 심각합니다. 예, 이거 의문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이 일지가 있어요. 일지 소개가 이 기본 이제 11월 5일자 일지인 거죠. 11월 작년 5일째. 11월 5일자 일지. 예. 이 일지에 보면 현장 참석자가 행정부시장 김성보, 예. 그다음 발주처 감사관리관 등 다수, 시공사 현장 소장, 본사 임원, 관리 단장, 그래서 공사 시행 상황 및 추진 계획 등 공정회의 결과 알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현장 소장 제가 11월 23일 날 자기도 알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숨겼을까요? 말이 안 돼.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 상식 속에서 이게 뭐지? 아. 그 현장 소장이 저희가 그 지하 3층을 갔을 때 저희한테 했는 이야기거든요. 10월 23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정도면 거의 서로가 공유가 됐을 거로 추론을 하는데 네. 그런데 김성보 시장이 거기 갔을 때는 부시장이 갔을 때는 아무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좀 황당하다. 이건 말이. 그 현장에서는 시공사에서는 그게 엄청난 이슈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2천 몇백 개 그거 예. 철근이 누락이 있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졌을 뒤집어졌겠죠. 한 일주일 이상. 예, 아마도. 취시하든지 어떻게 알리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때 몰랐고 그때도 이야기 안 했고 본인은 4월 29일 알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 뒤에 알았다. 지금 이 알리바이잖아요.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반년 동안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했느냐? 보강공사. 실제 뭐 도기본 본부장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국장 그리고 이 현장 사업 단장 3명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와서 현안 질의할 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말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다 보고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보고 과정에서 그럼 국토부에는 왜 제대로 이야기 안 했냐? 네. 국토부의 서류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3번, 4번인가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5월 15일 국토부가 처음으로 보도자를 배포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이상하다. 네, 감사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우리가 4월 29일쯤 보고했다. 4월 29일이죠. 29일 보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네. 보도자료 그 무렵에 나오면서 이것저것 질의응답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5월 18일 행안위 질의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감리 보고서 건설 안전 보고서 이거 할 때 3번이나 왔는데 거기에 작은 글씨로 넣었었다. 요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없냐? 아니다. 어젠가 또 이 국토위에서 또 현안 질의할 때는 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몇십 가지 51가지인가 항목으로 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네. 그 정도면 다 보고한 거 아니야? 라고 어제 이제 행정부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나 이 정도 보고 다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에서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오세훈 시장이나 김성보 부시장은 그 정도 100번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150번. 반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이제 계약상 보고하는 게 우리 약관기준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로 막 조그만하게 통신계약을 할 때 그런 약관 쓴다고 해서 그게 약관이 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대로 분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매월 하는 보고서의 그 제목에 중요한 항목 속에 시공 실패했냐 안 했냐 항목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놓고 우리 다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정말- 그 보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네. 이 체크리스트 보면 의원님만 보이는 거를 계속 너무 작지만 예, 요 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 철근 관련 공사 어떻게 했냐? 다 동그라미 별 문제 없다고 해놨어요. 아 문제 없다고 돼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모순된 행태들이 있는데 아 문제 없다고 이 돼 작은 있어. 것이 맞냐 안 맞냐 계속 물어보는 그래서 아.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상식적이냐? 아 사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와 이자는 아니, 국토부 장관한테 다 책임을 지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보고를 안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책임을 줘? 나는 정말 나 이거 보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 장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이 페이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면 요약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실패 사례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타자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 감독 최종 책임이 누구예요? 왜 저러는 아니 장관이 책임 조정을 지는지만 보고도 안 넣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보고도 안 넣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죠. 아니 보고도 안 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말 못하지 아니 당연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아,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진짜 아니 보통심입니다.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져? 그리고 심지어 국토부가 현장에도 수없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때도 아무도 얘기를 맞아요.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심각해요 진짜. 아 저 박수민. 예. 와. 아니 근데 왜 그 오세훈 시장이나 김성보 부시장 왜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저기 있는 김웅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예. 당신 왜 몰랐어란 말을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저 돈 많더라고 또 박수민. 그것도 한번 난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 웃을 일 아니다. 나중에 오늘 여기가 성지순례 된다. 알겠습니다. 돈 많은데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해 난.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매불쇼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근데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측이 MBC 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틀막 고발했어요? 저기 오세훈 시장 쪽에 뭘 했든지 간에 서로 막 그 일단은 무조건 하고 보는 건데 그 그건 이틀만 나중에 이죠. 스스로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거니까요. 이틀막.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사무 정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안 보이. 아니 아니 근데 의원님은 혼자만 보는 거잖아. 미리 화면을 준비 안 해와서 익숙치가 않아서.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요 사항 결제를 할 때 네네네. 이제 서울시 시장이 시민 생활에 중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그 구조에 의하면은 정결 사항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또는 차상급자에 보고해야 된다. 너무 이런 당연하죠.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항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영동 그 사업단장 혼자 중요자한테 처리해도 되는 사안이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고했어야 되고 보고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사안이다. 심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사안에서 보도 자료를 이게 지금 심각한 시공 오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기본 서울 그 담당 본부장 이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다. 네. 근데 밑에 있는 그 현장 사업자 소장만 중요하지 않다고 우기는데 네. 실제 그렇게 알리바이를 맞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요거 이로 인해서 민사장 책임자, 행사장 책임자, 행정적 책임자는 두루두루 얽혀 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다 좀 긴장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현대건설, 감리단, 관계자들 다 긴장해야 된다. 이건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그 큰 손실 책임을 좀 서로가 그렇습니다. 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세훈이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는 후보 사택감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 실태조사 지시를 또 내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기영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에 저희와 함께 할 때는 저희도 좀 볼 수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서울시장 민심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죠.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 의뢰에서 17일, 19일 조사한 게 최근 가장 최신 조사인데 예. 두 후보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졌어?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 쪽에서 주로 공격을 받았다면 이 사안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양 후보 격차가 11% 포인트로 나타났고요. 이 이전 조사가 이제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였는데
두 후보 간의 격차 8% 포인트 격차였는데 지금 네. 11% 포인트 격차로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이 중앙일보 조사에서 그 전조사랑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어떠냐,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냐,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냐, 이것도 좀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이 철근 관련된 논란이 조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나 네.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밭들어 총에 대해서는 막 서울 시민들이 너무 좋대요.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많은 게 영향을 끼치는 거 출구는 너무 약해. 근데 이제 그 밭들어총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지율 추이가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 조사가 또 이제 조선일보 매트릭 조사는 사실 두 후보 간의 격차 3% 포인트 격차로 줄어든 것까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많이 회자가 되지 않는 게 보통은 여론조사할 때 조사 기관 명만 얘기하지 의뢰 기관은 의뢰 언론사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요즘 거의 99%가 의뢰 언론사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조선일보 의뢰라고 하면 당연히 진보 지형은 많이 전화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 포인트 격차 나는 조선일보 조사는 조선일보 의뢰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라고 밝혔던 굉장히 이례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비교해도 격차는 많이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특히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요. 이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삼성역 아닙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박수민이 그 지역구 강남 아니에요? 네, 강남으로 알고 야, 있습니다. 네. 당신이 제일 화를 내야 돼. 그래서 이번 와.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이 서울을 권역을 4개로 나누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강남권은 항상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예. 이번 중앙일보 조사 보면 강남, 강동, 서초, 송파에서도 정원호 40, 그다음에 오세훈 38로 정원 후보가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좀 높게 나타난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직접 미친 게 그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남 갑자기 표정이 죄송합니다. 밝아지네요. 정말 강남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조금 더.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네. 예. 자 그리고 부산 북구 갑은 네, 부산 북구 갑 조사는 이제 두 번째 인서트 화면인데요. 매일같이 난 진짜 조마조마해. 부산 북구 갑은. 네. 진짜 한동훈 때문에. 뭐 지금은 진짜 미치겠네. 박민식 후보의 좀 약세가 지금 계속 확인이 되는 측면이고요. 박민식의 약세. 네네. 그래서 이제 3위로 20%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31%. 와 배렸네. 하정우 후보랑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여러 조사를 비교해 보면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수치들이 다 비슷해요. 하정우 후보가 조금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거나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에서는 열세 정당이고 네. 하정우 후보가 그 정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 표심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이제 2018년 뭐 그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영남권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한 5 내지 많게는 10%포인트 더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조금 이 조사에서는 좀 덜 잡힌 느낌이 예. 들고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대략 20%, 35% 혹은 뭐 이제 30, 그래서 두 후보를 합치면 50%고 나머지 한 45% 안팎이 하정우 후보이기 때문에 네.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여전히 하정우 후보의 승상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만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 한동훈에게 표를 행사하는 분들 정말 한 1초만이라도 내가 한동훈을 왜 찍는지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내가 찍는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이죠. 뭐가 됐든 나는 다 존중받을 네.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네. 한동훈을 찍는 이유를 나는 진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잠깐 1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너가 한번 만들어봐. 뭐 있어? 한동훈 찍는 나는 이유. 오래 생각했는데 진짜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얘기 하나만 해줘봐요. 네. 아니 나 진짜 숨이 막혀서 그래요. 한동훈 좋은 점. 나 한동훈 찍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만. 전 싫어합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서 뭐해? 와 나는 진짜 하나를 못 찾겠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 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한번 가볼까요? 경남도지사. 네, 지금 4페이지 경남도지사. 지금 사실 제일 자 민주당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곳이 경남이기 때문에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여론사 꽃에서 오늘 발표한 이거 건데 또 뭐야? 여론사 꽃 조사인데도 1% 포인트 가까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이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다자구도고요. 네네. 예, 그리고 양자구도도 또 네, 다음 페이지 양자구도도 조사를 했는데 0.5% 뭐 비슷하네요. 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와. 나타났습니다. 2018년 선거를 보면은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샤이 표심이 있어가지고 한 5% 포인트 실제 선거에서는 더 나왔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진짜 여기는 지난 4년 전에 경기도 선거처럼 김동연, 김은혜 이 대결 구도처럼 0.몇% 포인트 차로 갈릴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보다 더 타이트한
지금 상황이. 이번만큼은 갱남은 갱수다.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갱남은 갱수다. 네네. 아니 경남만 고립될 거냐는 거야 나는. 갱남은 갱수한테 맡겨가지고 정부 네. 전폭적으로 지지 받아가지고 경남 한번 좀 부흥시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는 과거에도 이제 경험도 있잖아. 예, 지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사실 그리고 5급, 그 미완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5급 3특을 또 설계했고 설계했잖아. 예. 5급 3특. 중앙 정부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얼개를 좀 다시 메꿔가면서 이 경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정치인인데 이런 부분 사실 그동안의 격차가 너무 컸던 조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조금 민주당 지지층이 다른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는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랬나? 조금 긴장을 나도 늦추- 오랜만에 다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을. 네, 맞아요. 솔직히.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아니 나도 사실 그 경남도지사는 진짜 오랜만에 다룬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아요.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최욱 씨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다뤄요. 죄송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뤘는데. 예. 아니 우리 그 김갱수 후보랑 또 나랑 이 케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우리 김갱수 후보랑 진짜 경남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만큼은 진짜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번 도지사 임기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가 같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받아가지고 경남 한번 살린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우리 경남 분들 또 국민의힘 그때 가서 마음에 들면 또 지지해 주세요. 그때 이번에 한번 살리고. 예. 그때 평가하시면 실제 됩니다. 경남 사람입니다. 최욱 앵커의 애양심이 좀 부족. 그랬던 것 같아. 뭐 가지도 않으니 뭐. 죄송합니다. 예. 8년 전 이맘때 KBS 한국 리서치가 김경수 대 김태호 당시 조사를 했었을 때 김경수 후보가 45%, 김태호 후보가 27%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김경수 후보가 52%가량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민주당 후보가 한 5 내지 7% 포인트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측 다 긴장을 늘 수 없는 가장 예. 팽팽한 선거 지역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울산시장만 한번 울산. 보고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울산은 울산시장. 아직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남아있죠. 민주당 혹은 진보당 지지층이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네.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여기는 그래도 경남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지금 7페이지 인서트를 보시면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34.7, 김종훈 후보가 있습니다. 진보당에 진보당. 15.8.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을 합치면 50%가 넘는데 지금 여론자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기 네,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도 여전히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김상욱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양자대결. 한 6% 포인트 지금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점. 아까 전에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아. 한 2% 포인트 가량 거의 붙었는데. 그 진보당 표가 완벽하게 다 흘러가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후보의 지지율이 한 80% 가량은 김상욱 후보한테 오는데 네.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제 김두겸 후보한테 한 6% 포인트 가는 분들도 있고. 진보당 표가 김두겸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 로얄티 고정 지지층은 사실 그렇게 뭐 한 80% 100%가 안 되고요. 나머지 그래요? 10% 20%는 좀 정치에 무관심하는데 그때 그때 고민해서 그냥 그래요. 가볍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정말-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도 예. 이 보수당이나 아니면 보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예. 이쪽 김상욱 후보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5 내지 10% 포인트는 일종의 스윙 보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진보당 정말 훌륭한 정당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정당이고, 그럼요. 네, 진보당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동안에 많은 희생을 또 했었죠. 맞아요. 양보를 했었고 예. 그런 부분은 맞아요. 진보 진영에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항상 존경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단일화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요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점도 좀 예. 있습니다. 네. 네. 자, 그거 아무튼 단일화가 끝나면 울산 진짜 가열차게 뭐 매불쇼에서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울산 다 내 고향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우선 살아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울산이 옛날에는 진짜 잘 사는 도시였는데 네.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사실 네. 내수도 진짜 안 돌아가고 네. 예, 그거는 반드시 살려냅니다. 네. 예. 정부 여당이 케미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당 후보가 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서 좀 더 유리한 예, 측면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 행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살고 죽는 게 결론이 나요, 그렇죠. 실제로. 네네. 예.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네.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